예, 아버님이 오랫동안 고생을 해오셨는데 저는 우리 아버님이 등이 특히 뻣뻣하고 또 앉았다가 일어날 때 허리와 등 사이가 아주 아프다 이렇게 이제 호소하신 부분을 보고 그쪽 통증을 어떻게 하면 완화시켜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해서 그쪽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는 거는 우리 근골격계, 허리, 무릎, 어깨 등 우리 몸에서의 근골격계 통증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통증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없죠. 그래서 정상적인 성인 중에서도 한 40%에서 50% 정도는 잠재적으로 근막통증 증후군을 겪게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근육 내 통증을 유발하는 점 트리거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국소적으로 통증이 일어나거나 그 부위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연관통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증상은 기본적으로는 통증, 또 그 근육이 약화가 되고 운동성이 제한이 되고 또 이게 오래되다 보면 자율신경계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수면장애나 우울증까지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이것을 촉진하게 되는 요인으로는 외상, 또 자세가 불량하다든가 노화로 인한 것이라든가 스트레스 또는 영양 결핍, 수면장애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거 통증을 좀 더 촉진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의 진단은 사실은 검사 기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촉진을 통해서 눌러보아서 또는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이것에 대한 치료는 체외 충격파라던가 초음파라던가 드라이니들로 그쪽을 자극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사요법을 쓴다든가 여러 가지 물리치료 또는 마사지, 스트레칭 등을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의학 쪽에서 어떻게 요통을 치료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요통은 10종 요통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라던가 변증에 따라서 10가지의 요통으로 일단 나누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요통에서 가장 또 근본적이기도 하고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신호요통이세요. 신호요통이라고 하면은 우리 몸에서 신장 쪽 기운이 약해지고 또 신장 또 아랫배 하단전에 충분히 모여 있어야 할 기운이라던가 정혈이 부족해지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요통입니다. 그래서 아까 윤홍일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은 그 신장이라는 거는 허리와 연관이 된 부위이기 때문에 이쪽 요통이 아주 좀 특히 어르신들한테는 아주 많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몸에서 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기는 담음, 또 혈이 뭉쳐서 오는 어혈, 또 식적, 또 좌섬, 삔거, 또한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몸에 약간 전기가 약해져 있을 때 외부의 사기에 의해서 오는 요통인 풍, 한, 습열 요통 등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기운이 울체돼서 나타나는 기요통 이렇게 10가지 요통으로 우리 한의학에서는 나눠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인 치료 중에서는 일단은 침 치료가 있겠죠. 한의원에 가시면은 기본적으로 허리 아프면 침 치료를 일단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침은 우리 몸에서도 특히 허리 부위에 있는 혈자리라든가 손발에 있는 혈자리들을 주로 응용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어요. 또 허리에서도 우리가 눌렀을 때 아픈 자리들 이런 자리들을 상당히 많이 응용을 하고 있는데 눌러서 아픈 자리를 우리 한의학적인 용어로 아시혈이라고 합니다. 눌러서 하고 아프다 이렇게 해서 아시혈이라고 그러는데 좀 흥미로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근막 통증 증후군에서 서양의학에서 그 트리거 포인트 통증 유발점과 우리 아시혈과 거의 70%에서 80%는 일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 결과들도 나왔을 정도로 상당히 동서양 쪽에서 아시혈 눌렀을 때 아픈 자리 이쪽을 치료의 부위로 많이 응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침이라는 거는 서양의학과는 상당히 좀 다르죠. 어떻게 보면은 근육만 자극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서 기운을 조절을 해주고 또한 우리 몸에서도 정신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예전에 침 그쪽 서적들을 살펴보면은 침의 효과는 조기치신이다. 기운을 조절하고 정신을 다스려준다. 이러한 부분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의학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눈에 보이는 육체뿐만이 아니고 기운, 또 정신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치료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요통에서는 약침, 복약침 많이 쓰고 있죠. 또 추나요법도 많이 응용하고 있고요. 또 한약이라는 것도 특히 신장 기운이 약할 때 그쪽을 보호할 수 있는 한약들, 아까도 말씀해 주신 팔미지왕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라던가 또 다른 담음, 어혈, 식적 또 다른 요인에 대한 그쪽의 한약들을 다 치료약으로 쓸 수 있고요. 또 부항, 뜸, 물리치료 다 한의원에 가시면은 다 치료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기체조, 허리 운동에 좋은, 허리 통증에 좋은 기체조를 한 3가지 정도만 추천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는 굴렁쇠 운동이 있는데요. 바닥에 편안하게 누우셔서 양쪽 무릎을 손으로 딱 앉습니다. 그래서 앉은 상태에서 앞뒤로 굴렁굴렁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은 우리 몸에서 척추, 경추에서부터 흉추, 요추, 천추, 미추까지 모든 척추들이 전부 다 자극이 되면서 편안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 또 2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누워서 허리를 들썩들썩 하시는 거예요. 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신 다음에 거기서 허리를, 엉덩이를 올렸다가 내리면서 바닥을 통통통 찍어주시는 건데 요거 역시 척추 전체를 모두 진동을 주면서 척추의 삐뚤어진 부분들을 바로잡아주고 척추 주위에 있는 근육과 인대를 편안하게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은 사실은 우리 시청자 아버님에게 손발 그쪽 시리고 찬 부분에도 사실은 좋으세요. 왜냐하면 척추에서부터 손끝, 발끝까지 신경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척추만 제대로 풀어주셔도 손발 순환까지 다 좋아집니다. 또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모관 운동인데요. 바로 누운 상태에서 팔과 다리를 바닥에서 직각으로 이렇게 세우신 상태에서 탁탁탁탁 흔들어 주시는 거세요. 그래서 전신 순환 장애라던가 특히 말초 순환 장애, 손발이 시리고 저리고 찬 증상에 아주 효과가 좋으니까 특히 주무시기 전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꼭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체중은 얼마나 되세요? 예. 체중이요. 몸이 마르신 편이에요? 살찐 체중이 편이세요? 80, 한 4, 5kg 나갑니다. 84kg요? 키가 얼마신데요? 키는 1m 172나 3. 아,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는 편이네요. 예. 네. 그러면 얼굴색은 좀 어떠신 편이세요? 얼굴은 밖에서 일하니까 네네. 그냥 좀 까만 편이죠. 최근에 체중이 좀 빠지거나 그러신 적은 없고요. 요즘 이렇게 다이어트를 좀 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 2kg는 빠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 그 허리가 좀 아프신 것 때문에 체중을 좀 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이어트 시작한 건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하여튼 몸 빼려고 몇 개월 동안 좀 보이차 먹고 어떻게 해가면서 그냥 그것도 잡곡밥 한 10가지 막 그렇게 먹어가면서 좀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 손발등이 시리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그건 한 10년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손 발등이 그냥 신기는 게 아니고 발 위에 껍질하고 손 위에 껍질 발가락이나 손가락 시는 게 아니고요. 네네. 손발 그 위에 껍질이 그냥 이렇게 차갑고 그냥 chan기가 들어오고 막 냉풍이 들어온 것 같아가지고 네. 이불 속에 있어도 어떻게 어떻냐 뭐 이렇게 만져가면서 뭐 해야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싫어요. 네. 그동안 10년 정도 됐으면 많이 힘들었을 텐데 땀은 좀 있으신 편이에요? 땀요? 네네. 땀은 별로 그렇게 내가 일하니까 일할 때 땀이 있으니까 그럼 땀은 별로 없어요. 얼굴에 땀이 좀 많이 흘러 뿌리고 여름에. 그러면은 몸에 좀 이렇게 듬직하시게 근육이 많으시고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 편이시겠네요. 그거 다 뭔지 못 알았는데 하여튼 노동일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그 일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고 여름에 그럼 일하시고 나서 찬바람 쐬신 적은 없으세요?
그런 것은 없고요. 네. 그냥 이렇게 어쩌다 가끔 한 번씩 이렇게 그냥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네. 손을 이렇게 연속이 쓰다 뭐 오른손 이렇게 위에다 눌러서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팍 긋고 하면 좀 낫고 그래요. 네, 그럼 아버님 목허리 그 디스크 증상 있다고 진단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런 것은 없고 병원에 이렇게 가서 이야기하면 혈액순환이 문제라고만 합니다. 그냥. 그럼 허리, 목은 진단을 받으셨는데 전체적인 혈액순환 장애 때문에 오신다 이렇게 말씀만 들으신 거죠? 예, 허리도 뭐 아무 이상 내가 봐서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냥 네네네. 어쩌다 한 번씩 그냥 그 허리에서 등 사이에 가서 이렇게 각자 이렇게 들려가지고 앉았다 섰다 하고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죠. 아플 때가 한 번씩 있었고. 네, 제가 이제 아버님 진단을 해드려야 되는데 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아버님 허리 등 쪽으로가 좀 뻣뻣하시고 예. 허리가 주로 아프신 편이고요. 그 다음에 부위가 손등, 발등이잖아요. 예. 이 부위는 주로 양경이 흐르는 부위거든요. 그리고 등도 동맥이 주관하는 양경을 총괄하는 동맥이 주관하는 곳이고, 그리고 허리는 신장, 요자는 신지부라 해서 허리는 신장의 부속 기관이에요. 따라서 한의학은 아버님의 똑같은 혈액순환 장애 또 수족 냉증이 있다 하더라도 각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증상을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아버님의 그 치유가 어떻게 되느냐 하느냐면요. 예. 신장의 양기가 허해져서 오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3개월 이상 오랜 동안 손등, 발등이 시리셨고요. 그리고 몸은 좀 있으신 편이긴 한데 보통은 신양이 허하면 체중이 마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요. 따라서 신장을 보호하는 팔미지왕인을 투여를 하거나 신장의 양기를 보호해주는 침법을 쓰시면 좋아지실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네. 이게 맨날 그렇게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잊어먹었다가 어쩌다 한 번 또 그렇게 또 쓰리고 그 창기가 들어오고 이렇게 그럴 때가 있으면 그때 또 계속 좀 하다가 또 잊어먹을 때가 있고 그래요. 네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양방적으로나 전체 한의학 구조적인 부분에서 뭐 허리나 목에 신경이 눌려서 그런 경우가 있지만 한의학적으로 제가 진단을 해드리면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한약을 드시면 치료 효과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까 이제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요렇게 그 육미지황 안에 부자육개가 들어가 있는 팔미지황환이나 팔미지황탕, 그리고 여자인 경우에는 팔진탕을 쓰기는 하는데 거기에도 부자육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아버님이 지금 현재로 약간 증상 자체가 지속적으로 심하게 오시는 건 아니지만 10년 이상 된 거기 때문에 몸의 양기가 많이 떨어지셔서 오신 증상으로 보고요. 신장의 양기를 북돋아주는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이 10년 이상 이런 증상을 앓으셔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셨을 거고 불편함을 많이 겪으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수족냉증이라는 질환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원인 질환으로는 대표적으로 레이노 증후군이나 갑상선 질환, 흡연이나 약물로 인해서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레이노 증후군하고 감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레이노 증후군은 이제 말초 쪽으로 혈관의 병변이 생기면서 손끝이 차가운 곳에 가게 되면 하얗게 변했다가 그 뒤에 다시 파랗게, 그리고 다시 따뜻한 곳에 가게 되면 붉게 변했다가 이런 색깔 변화가 동반이 되면서 통증이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레이노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가 필요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아버님께서는 이제 그런 다른 병원에 가셔서 레이노 증후군이라는 진단보다는 혈액순환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으셨다고 하셔서 그쪽으로 다시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초 쪽으로 우리가 손이나 발 쪽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는 부위가 이 손하고 발끝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자동차로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에서 엔진에 해당되는 게 우리 사람 몸으로는 심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부분을 사람의 혈액량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심장 기능이 약하게 되면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엔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손발 쪽으로 가는 혈액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런 말초 혈관에 문제가 생기실 수 있고, 그리고 혈액량이 부족, 기름량이 떨어지게 되면 자동차가 문제가 생기실 수 있듯이 우리 몸도 혈액량이 부족하게 되면 손발 쪽으로 가는 혈액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거 외에 이제 다른 안쪽에 있는 장기 문제로 인해서도 이런 손발로 가는 혈액순환이 제한이 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신경이 내려가는 부위가 뇌신경에서 이제 중추신경으로 이제 척수신경, 목에 있는 경추신경, 등에 있는 흉추신경, 허리에 있는 요추신경, 이렇게 척수신경이 내려가게 되고, 이 척수신경에서 말초신경으로 분지가 나와서 안에 있는 내 장기기관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말씀하신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등하고 허리하고 연결되는 부위에 통증이 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만약에 상부 흉추, 그러니까 등 쪽에서도 좀 위쪽이 그러시다면 이는 심폐 또는 간하고 연결이 돼 있으실 가능성이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하쪽 쪽으로 등하고 허리하고 관계된 부위, 좀 아래쪽 등 쪽으로 문제가 있으시다면 이거는 신장이나 방광 쪽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증상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님이 등 통증하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버님이 이제 바깥에서 일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하는 환경에서 이렇게 허리를 좀 수그리고 이렇게 흉추가 이렇게 굴곡이 된 상태로 장시간 일하시지 않는지, 그게 한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장시간 흉추를 굴곡된 상태로 이렇게 수그린 상태로 일을 하게 되면 그 척추 사이에 연결되고 있는 후종인대라는 공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쪽으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한의학에서는 원래 비주사말이라고 해서 우리 손발에 찬 증상이나 손발의 증상을 소화기와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복냉, 수족냉이라고 해서 배가 차면 수족도, 손발도 따라서 차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일단은 소화기를 가장 중요하게 수족에 찬 증상에서 보고 있는데요. 일단 비위가 약해지게 되면 우리 영양의 흡수가 방해를 받게 되고, 그러면 우리 몸은 쓸데없는 에너지의 방출을 예방하기 위해서 혈관을 수축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말초에 손발이 차가워지는 그런 증상이 올 수 있고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좀 마른 체격이 많습니다만 꼭 그런 건 아니고 체격이 좋은 분들 중에서도 비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만성적인 소화불량이나 설사, 변비 같은 배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한의학에서는 또 식적 요통이라는 게 있어서 아버님 이제 등이랑 허리가 좀 아프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식적 증상이 있어도 등과 허리가 아픈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 밖에도 혈허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가 모자란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빈혈이나 또는 저혈압 등의 그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런 혈허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원래 한의학에서는 우리의 손과 발, 온몸을 데우는 것을 혈액이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혈이 부족하면 손발이 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얼굴과 입술이 창백하거나 아니면 앉았다 일어날 때 핑 도는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아니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심계가 있거나 잠을 잘 못 자는 불면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어혈증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버님이 약간 체격이 있는 편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맥경화가 있다거나 아니면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도 말초까지 원활히 혈액이 가지 않아서 손발이 차가워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 말고 이제 여자분들, 이 방송을 보는 다른 분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반에 우열이 있는 경우에도 특히나 발 쪽으로 냉증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적외선으로 체열을 보는 사진인데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배와 소화기와 골반 쪽으로 많이 온도가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냉, 수족냉, 배가 차면 수족이 찰 수 있다는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신경이 뭔가 눌렸을 때 상지 쪽으로는 목 디스크라든지 아니면 흉곽철구 증후군
아니면 주관절 증후군, 소목 터널 증후군 등에 의해서도 손의 온도가 떨어질 수 있고요. 다리는 척추 쪽의 병변, 다시 말해서 척추관 협착증이나 아니면 허리 디스크, 아니면 엉덩이 쪽의 이상근 증후군에 의해서도 다리의 온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호르몬이나 자율신경계의 부조에 의해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손발 찬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증상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지 제가 알려드리겠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보온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건데 손발이 차다고 해서 손과 발만 보온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몸 전체를 따뜻하게 하시되 두꺼운 옷을 껴입기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으시는 것이 기혈의 순환을 방해하지 않아서 더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혈액순환과 근육량을 늘리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식이로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어류나 아니면 좋은 식물성 기름들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